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오늘은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과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실 저는 이 주제와 딱 맞는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조급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눠보려 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다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니 하는 생각에 웃음밖에 안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얼마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계획을 세우기보다 빨리 시작해야 직성이 풀린다. 두 번째,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조바심이 난다. 세 번째, 실수가 생기면 극도로 불안해진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만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된다. 다섯 번째,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해당되나요? 여기서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급증에 관한 영상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금쪽이 방송에서 조급증에 대해 상담을 해주셨던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언급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위에 제가 정리해본 특징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즉, 저는 조급함을 넘어 조급증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경각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조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경험이 많았던 저는 해결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서 현재는 막 조급한 마음이 밀려와도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는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보다는 빨리 끝내야 하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압박이 반복되니까 결국 지치는 상태에 이르고 욱하는 감정까지 표출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을 넘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회사에서 예상보다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분이 제 마음 같지 않게 정말 너무 느긋해 보였어요. 사실 마감일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빨리 그 일을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제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마음이 급해지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얼굴까지 빨개지니까 열이 올라서 머리까지 아픈 거예요. 심지어 답답해서 숨도 약간 가쁘게 쉬어지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면 갑자기 손발이 차가울 정도로 열이 확 식어서 막 추워지는 경험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가 아픈 건가 싶어서 병원을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의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는 대신 거의 저를 상담을 해 주셨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명상을 해보라는 조언까지 받았었죠. 침까지 맞고 나오니까 뭔가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이 몸에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빨리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되면 불안감이 커지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막 몸에 열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내 속도에 맞춰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생각대로 맞춰지지 않으니까 욱하는 마음이 튀어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일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는 것도 생기게 돼요. 왜냐면 결과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 결과치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낙담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리니까 한 가지에 깊게 몰입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떠올리게 되면서 집중이 확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돼요. 즉, 조급함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더 느슨해질 수 있게 다스리는 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조급함을 줄이고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결과 중심적 사고의 관점을 좀 더 돌려서 과정에 더 집중해 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일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목표점을 향해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조금씩 둘러보며 거기까지 가는데 더 중점을 두어 보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비가 엄청 오는 날이어서 다들 차를 두고 지하철로 몰린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지하철 내부도 너무 습해서 불쾌지수가 되게 높았었는데 환승하러 가는 중에 제 앞에만 사람들이 계속 끼어들면서 제가 가는 길을 막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짜증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한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떠오르면서 그래, 목표점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집중해보자 라는 마음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목표를 향해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다들 어디로 향하는지 좀 구경을 해보면서 일부러 천천히 걸어봤어요. 지하철도 어디쯤 왔나 하고 힐끗 확인해 봤는데 바로 다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음 것 하면 되지. 이거 못한다고 안 죽는다. 라는 생각을 곱씹으면서 환승장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막 두근거리는 마음과 짜증이 확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도착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급하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면 의식적으로 천천히 마음과 생각의 템포도 낮춰보고 노래도 여유 넘치는 곡을 일부러 선곡해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점 하나만 두고 이걸 언제 끝낼까 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어떠한 일에 대해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다면 숫자가 주는 목표만 두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해온 작은 성취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깊은 호흡과 짧은 명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앉아서 각 잡고 명상을 해야지 하는 그런 명상이라기보단 조급한 마음이 올라와 답답함이 밀려오는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감정이 격해질 때 즉시 생각하는 말을 쏟아내기보다 잠시 눈을 감을 수 있는 상황이면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을 몇 번만 가다듬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시간인데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답답하고 급한 마음이 내쉬는 숨에 함께 쑥 나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장에 조급한 마음이 한 번에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뻔했다면 이 짧은 호흡으로 그 말을 도로 삼키게 되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까지 조급할 만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조급함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때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여유를 좀 더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가족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괜스레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상대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상대가 느긋한 성격이라면 더욱 부딪히는 일이 특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조급함에서 시작된 생각과 말은 관계에 크게 상처를 남기게 될 때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잠깐의 짧은 명상과 호흡을 통해 긴장 가득한 내 마음에 여유를 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의도치 않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고, 그로 인해 저도 상처받는 경험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실천하면 돼요. 조급해질 때마다, 긴장감이 잔뜩 차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짧은 명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관계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긴장된 상태가 서서히 풀리고 날이 선 말도 한층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특히 남과 비교할 때 더 강해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서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런 행동이 많이 나아졌지만 20대 후반에는 비교가 가장 심했던 시기였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비교의식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어디 회사를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큼 올랐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액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더 컸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삶의 방식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나는 언제 저만큼 올라가지? 빨리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조급해지면서 새벽까지 이직할 회사를 찾아보며 걱정하느라 밤을 꼴딱 샜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고생하며 그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로 인해 불안해하며 조급함을 키웠던 거죠. 지나고 나서야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싶었어요. 이런 비교는 직장뿐만 아니라 결혼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나이가 차면 점점 각자의 생활 양식들이 다양해지니까 거기서 오는 비교 대상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냥 자신들의 속도에 맞춰 삶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친구들과 있으면 조급한 마음이 좀 많이 줄어들고 현재의 저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일을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즉, 첫 번째 주제였던 과정을 즐기면서 목표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거죠. 즐기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과정에 집중하니까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밌는 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믿고 조급함 대신 인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라는 생각을 멈추고 내 속도를 존중해 주세요. 내 삶은 나만의 리듬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리듬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조급함이 마냥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 기질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그로 인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급한 사람들은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해보자는 마인드가 있어서 빠르게 실행하는 편이어서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시간은 줄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면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에 빠른 판단과 결단력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맡은 일에 책임감도 있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엄청난 장점 뒤에 이 기질이 잘못 발동되면 내가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실수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왕 함께 가야 하는 내 성격과 기질이라면 좀 더 잘 풀어서 인생을 끌어가는 데 있어 좋은 연료로 쓰고 싶잖아요. 조급함을 동기부여로 활용하되 조급함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누고 싶은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